이 나라는 미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러지? 지난번에 5만 넘었다고 방송을 한번 했거든요. 7월 8일날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6만을 넘었어요. 역대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는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7일날 6만 200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299만 명이 됐는데 그 다음에 저게 조금 있다가 7월 9일 하루 뒤에 당연히 총 확진자가 300만이 되고 믿기지 않게 불과 2일 뒤에 6만 5천 명을 넘었어요. 이틀 만에 하루 확진자가 5천명이 더 생겼고요. 휴스턴 시장은 아예 통제 불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로부터 또 이틀 뒤에 7만을 넘었어요. 지금 하루에 7만입니다. 1일 확진자가 7만이에요. 1일 누적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하루에 7만이라는 게. 자,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가 얼마냐면은 13,000명이에요. 8만 넘었습니까 어제? 아니 야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가 13,000인데 이 나라는 하루에 7만을 넘어. 이게 데일리로 바뀌어. 데일리로. 야 이게 미친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심지어 주 하나 플로리다 주나 텍사스 주 하나가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를 하루에 넘기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 하루에 11,143명 하루에. 마이애미 데이브 무슨 뭐 어느 카운티가 있는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인구 비율이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 게 아니라 전체 카운티 인구 중에 33%가 양성이야. 야 이 정도면은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되겠다. 이 정도면. 야 33%면 나오는 사람은 다 걸려있다는 거잖아. 이 정도면. 도대체 뭐하는 카운티면 33%가 이미 걸렸어요. 거의 감기네 감기. 우리 파우치 미국의 전염병 연구소장 아저씨가 미국 하루 확진자 10만 명 갈 수 있다. 이게 언제로 예상했냐면 그때 뭐 연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연내가 아니라 이게 7월 1일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2주 내인 것 같은데 형 이게 연내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4만 명 5만 명 이랬어요. 그러니까 연내 2배 갈 수 있다 했단 소리 했는데 2주 만에 2배가 그럼 이 정도면야 33%가 걸렸으면은 집단 면역 아닙니까? 뭐 그딴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에 따르면 그딴 거 안 되고요. 백신이 어서 나와야 되는데 국가별 현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나라 색깔 보이죠? 이 나라 색깔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닌 색깔과 여기와 여기가 그러니까 1, 2, 3등이에요. 4등도 있는데 이 나라는 집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디아 형들은 아마 걸리고도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실 것 같은 저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럼프 형은 이 와중에 조금 있으면 대선이거든요. 웃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코로나가 99% 무해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치명률, 죽을 확률이 1%밖에 안 된다. 80%는 자가격리하면 되고요. 20%만 입원하면 되니까 99%는 무해가 아니라 무다이 한다는 거죠. 무데스. 이 필살기를 맞으면은 1%의 확률로 여러분들은 죽을 수 있지만 99%는 산다는 거죠. 장난쳐? 전 국민이 뽑기라자는 거죠. 자, 1% 걸리면은 그 자리에서 가는 거예요. Goodbye my friend. 행복했다는 거죠. 그동안의 삶은 즐거웠다. 이걸 할 수 있을 확률이 1%짜리 뽑기를 하니까 자, 무해하다는 겁니다. 전 국민이 그 1%짜리 그거를 하게 생겼더니 당연히 우리 전염병 연구 소장님은 이게 뭔 도구 사운드요? 이러면서 아니라는 거죠. 그 90%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걸리면은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거나 뭐 폐질환이 있거나 그러면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심할 수 있는데 일반적 사망률이 1%라고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어디서 그딴 수치를 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고 뽑으라 그러면은 그거 뽑겠습니까? 말이 되는 1% 사망률을 뽑으라는 건데 그거 뽑겠어요 지금? 전 장난쳐 0.1%라도 덜덜덜 떨 것 같은데. 자,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런 소리를 할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문제점은 징후가 너무 광범위해. 어떤 사람은 아예 무증상인데 어떤 사람은 돌아가세요. 죽어. 이렇게 광범위한 징후를 보이는 바이러스나 병원체를 본 적이 없다. 어떤 사람은 숨지고 어떤 사람은 뭐 증상이 없어. 한마디로 그래서 극도의 혼돈이다. 그래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코로나19의 감염자의 40에서 45%가 무증상이에요. 문제 누군가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팬데믹으로 만약에 걸리면은 진짜 한 40에서 45%가 아니라 99%가 죽을 만큼 아프고 이 중에 1%가 사망한다. 여긴 엄청난 페인이 온다. 이랬으면은 아마 이렇게 팬데믹으로 안 왔을 거예요. 99%가 걸리면은 진짜 미친듯이 아프면은 이거 안 걸리려고 난리를 치겠죠. 이거 안 걸리는데 거의 절반이 무증상이기 때문에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런 소리를 한다는 거고. 자, 그런데 백악관은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우리 백악관은 자, 곧 대선이죠. 자, 아직은 그 하루에 7만에서 8만이 걸려도 good place. 괜찮아. So good place. 아직은 괜찮다는 거죠.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은 뭐 괜찮다고 합니다. 아직은 뭐 괜찮다는 거고 이 와중에
중에 그 뭐를 하고 있냐, 학교 문 열고 있어요. 백악관이 학교를 정상화시키겠다. 괜찮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문을 안 열면은 뭘 하겠다? 학교가 문을 열지 않을 경우에 자금 지원을 끊겠다. 협박을 하는 거죠. 이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 열어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여는 게 아니라 주마다 다르니까 학교가 문을 안 열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돈을 끊겠다는 거잖아. 아이씨,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야, 병 때문에 문을 안 열겠다는데 문 안 여는 학교가 있으면은 자금 지원을 중단을 하겠다. 왜냐면은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야 할 때다. 왜? 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럽니다. 학교로 돌아가야 할 때다. 그리고 요즘에 뭐 하고 있냐면은 미국에서는 디즈니월드 재개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10만은 그냥 갈 것 같아요. 10만은 아마 다음 주 방송할 때는 10만입니다 여러분, 이럴 것 같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자 10만 달성했습니다라고 그냥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 웃긴 게, 이게 몇 명 걸리지도 않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9,000명인 호주는 확진자가 9,000명인데 확진자가 급증을 해서 멜버른은 다시 봉쇄에 들어갔어요. 6주간 바깥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미국만 저렇게 안전에 너무 둔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전 세계가 이래요. 자, 그러면 세계에서 코로나에 관해서 제일 위험한 나라가 어디예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죠. 여긴데, 자, 우리 럼프 형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실화입니다. 감동 실화죠. 이민자들이 코로나 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7월 9일날 말씀이세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나라가 할 소리는 아닐 것 같은데, 자, 국경을 넘어서 자꾸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가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망명 관련 규정 초안을 세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누가 보더라도 이거죠. 미국은 코로나19 감염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위협이 밖에 있다는 거죠. 반이민 정책을 피겠다는 건데, 뭐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트럼프 형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죠. 뭘 물어보겠어요? 제정신이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럼프 형이 벌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 나는 제정신이다. 제정신이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게 미국 대통령이에요. 야, 이것도 대단한데 제정신이냐를 증명했습니다. 인지력 검사를 받아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 인지력 검사를 받을 정도면 대통령을 하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 테니까. 하여튼 대통령이 인지력 검사를 받았어요. 제정신이냐를 검사를 받았는데 뛰어난 결과 건강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제정신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야씨, 그걸 증명해야 되면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 핵미사일 버튼도 누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정신이라는 점을 그래 뭐 하긴 해야겠지만, 그러면서 그 자기 정적이죠.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도 받아봐라 그랬어요. 야, 미국 대통령 2명 후보끼리 서로 제정신 테스트를 받아봐라. 너는 통과할 수 없지 않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분은 74세고 한 분은 78세입니다. 대통령 아저씨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바이든 대통령 너무 나이가 많아서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트럼프가 형이 그렇지라고 얘기하려다가 그 자신의 나이를 깨닫고 이 기자의 낚시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낚시를 피했어요. 78세여도 충분히 정신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자기가 74세인데 만약에 당선이 75세 되면은 79세까지 해야 되거든요. 78세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정신은 그래도 멀쩡하다라고 얘기를 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정신 논란이 나오고 있으니까 바이든 형은 때는 이때죠. 물 들어오자 배 뛰었죠. 7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칸. 트럼프가 하던 걸 나도 하겠다. 나를 뽑아라. 쟤 하는 거 봐라.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날아가게 생겼어. 트럼프가 우선주의 해주는 것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나를 못 뽑는다. 괜찮아. 나도 해줄게. 바이든도 보호무역 공약을 내세우면서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그 표도 흡수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월가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증세, 세금 높이고 뭐 징여세 높이고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형은 지금 안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살 들으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다. 요즘에 또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와중에 또 자기 비선 참모를 사면했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역사는 반복된다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러시아 스캔들로 자기 비선 참모,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이라고 있는데 무려 40년 지기 친구인데 얼마 전에 유죄 판결 받고 4년형을 받으니까 백악관이 전격 사면했습니다. 로저 스톤은 매우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았고 이제는 자유인이다. 물론 완전 범죄 기록 말소는 파든 사면이 아니라 처벌, 형벌만 없애줬는데 그게 어디예요?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은 로저 스톤이라는 형은 정치 공작의 달인, 그래서 많이 듣던 단어인데, 정치 공작의
정책의 달인이고 무려 1972년부터 리처드 닉슨 시대부터 활동을 한 사람인데 트럼프 형하고 무려 40년 지기 친구라고 합니다. 뭘 했냐면은 러시아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아저씨가 힐러리 누나의 약점 같은 거를 위키리스크에 폭로하고 뭐 그러다 걸렸어요. 걸려갖고 7에서 9년 구형됐고 실제로 3에서 4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살아야 되는데 징역형을 선고받고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 나오죠. 선고받고 3년 4개월의 복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나흘 앞두고 감형을 했어. 이래도 되나 싶지만은 어쨌건 자기 친구주야 자기 대선 시절에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감옥 가기 4일 전에 감형을 발표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스톤 아저씨, 감형을 받는 아저씨가 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조용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미국은 미국답게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감형받은 아저씨야. 감형받은 아저씨 특별 사면 받아서 4년형 받았는데 근데 이러고 기자 앞에서 받냐 말이야. 이 아저씨입니다. 야 이거 누가 보더라도 꼴보기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다시 조용히 들어가야지. 금요일 밤에 했거든요. 토요일 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뭐 이러면서 받냐 말이야. 이러고 나 사면 받았단 말이야. 이러고 나가니까 게다가 이 형이 제가 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좀 이래도 좀 시원치 않은 마당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요하십니다. 이렇게 사면 받은 다음에 자기 짐에서 이렇게 춤추는 거 자기 트위터에 올렸어요. 왜 춤추는 거야? 놀리는 거죠. 어그로는 진짜 어그로를 저거를 또 트위터에 올려서 가뜩이나 열받는데 불난 집에 기름을 껴안고 있고 이게 금요일 밤의 사면이에요. 트럼프가 자기 측근을 금요일 밤에 사면했다. 백악관에서는 다 안 된다 하지 말라고.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하지 마. 안 돼. 감옥 보내 그랬는데 이거는 하면은 자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해준 거예요. 금요일 밤에 축군 구하기를 전격적으로 했고 백악관도 뭐 안 된다 그랬는데 비판이 지금 엄청납니다. 친구를 사면하는 게 말이 되냐. 옛날에 물론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형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저 형은 대단한 형이기 때문이죠. 뭐라 그랬냐면은 예전에 트럼프 아저씨가 자기가 기소 당할 뻔한 적이 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은 니들이 기소하면 나는 나를 셀프 사면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나 안 되나로 미국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검사가 대통령을 기소하면은 나는 셀프 사면을 하겠다는 거죠. 야 이게 되는 건지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연방 헌법에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대통령은 사면할 권리가 있다. 그럼 가로하고 자신을이 있는지 해석하기 나름이죠. I가 들어가니 미가 들어가니 셀프가 들어가니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법률 전문가에서 의견이 엇갈렸는데 다행히 셀프 사면까지는 안 갔어요. 하여튼 뭐 대단한 그 형인 거는 확실하고 저렇게 확진자가 쏟아지니까 트럼프 형이 지지율은 당연히 나날이 추락하고 있고 추락하니까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데 저렇게 지지율이 폭락하고 셀프 모시기하고 친구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쓰셨어요. 세상에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는 게 놀라운 일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10만 뭐 그냥 갈 것 같아요. 10만. 야 이게 아니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는 게 도대체 왜 뉴스냐? 엄청 큰 뉴스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몰래 걸린 거 말고 처음으로 마스크를 썼어요. 쓰면 안 되는 건데 쓴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현상인데 그러면서 너스레도 떨었어요. 이제는 바꾼 거죠. 뭐 군인이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수술대에 있거나 이런 마스크 착용이 이런 특별한 경우에 왜 특별한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다. 근데 갑자기 나는 마스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형 좀 늦은 것 같은데 자기 멋있지 않냐면서 이 모습도 마음에 든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와서 했다는데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미국은 지금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10만의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최대의 리스크가 아닌가. 특히 우리 뭐 주식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저 안일한 태도가 최대 리스크가 아닌가. 어디까지 갈지. 디즈니랜드 개방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게 멈출지가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고. 자 오늘의 주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기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양적 완화나 돈을 쓰는 것 때문에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모든 기대를 엎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1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미국 행정부가 얼마 뉴스입니다. 홍콩 달러를 패그제를 폐지하기로 검토했다. 중국의 보복을 검토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홍콩 달러 패그제를 폐지한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뉴스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하고 패그 연동해놨어요. 1달러는 7.7에서 7.85 홍콩 달러를 벗어나지 않게 묶어놨어요. 이게 이미 2005년부터 묶어놨어요. 15년간 홍콩 달러는 한마디로 이 환율이 자기네 뜻대로 아니면 홍콩의 어떤 경제적 상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 달러하고 연동을 시켜놨어요. 똑같이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홍콩 달러의 패그제를 폐지하게 되면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홍콩 달러도 자율 달러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만약에 저걸 폐지하게 되면 왜 그런지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듣고 아는 게 오늘의 주요 얘기 중에 하나인데, 홍콩의 기준금리도 미국을 따라갑니다. 사실은 홍콩은 거의 모든 어떤 경제 정책이나 기준금리를 미국을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그래야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외국인들이 홍콩에 들어와서 돈을 홍콩 달러로 받거나 아니면 홍콩에서 무슨 경제 활동을 할 때 중국은 잘 못 믿겠으니까 대신에 미국은 믿을 수 있잖아요. 홍콩은 미국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홍콩에 있는 기준금리나 홍콩에 있는 환율이 미국과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니들이 여기서 홍콩 달러로 받아도 미국 달러하고 똑같이 줄게. 한마디로 홍콩 달러 이꼴 미국 달러가 되기 때문에 홍콩에서, 그래서 전 세계 자금들이 홍콩으로 몰리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원달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원달러가 지금은 1200원인데 야, 어느 나라에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원화가 한국에 무슨 일이 발생되면은 1400원, 1600원 이렇게 통화 가치가 약해져 버리면 혹시라도 뭐 2000원 이렇게 가면은 돈을 크게 잃을 수 있는데 홍콩은 그럴 위험이 없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변동이 미국하고 연결이 돼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홍콩에 돈이 밀리고 한마디로 환율의 불확실성을 해소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중국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홍콩으로 들어가는 거죠. 차이나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홍콩 달러는 거의 미국 달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홍콩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위치, 아시아의 허브, 금융 허브의 위치를 만들어 줬던 거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희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홍콩의 위치를 건드니까 이거를 폐지하겠다는 거야. 폐기제를 폐지해서 홍콩의 독점적인 지위, 홍콩이 미국과 중국을 연결해주는 다리를, 역할을 못하게 만들겠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홍콩이 자기들 돈을 링크를 걸겠다는데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이걸 막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자, 원화 1200원은 1달러입니다. 이걸 고정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고정시키겠다는데 미국이 이걸 어떻게 막을까? 당연히 막는 법은 있죠. 지금 홍콩이 폐기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홍콩 금융관리국이라 그러는 HKMA라는 데가 홍콩 은행들한테 달러를 계속 주면서 홍콩 달러하고 달러를 계속 바꾸게 시켜요. 동일한 환율로. 이거를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여한 은행들이 이제 HSBC나 중국은행,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달러를 끊겠다는 거죠. 이 대형 은행들에 들어가는 달러의 규모를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가능할까 싶긴 한데, 이런 HSBC나 중국은행,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들이 외부에서 달러 조달하는 거를 규모를 제한을 두거나 어렵게 만들어서 이거를 끊어버리면은 니들이 홍콩 달러하고 실제 US 달러하고 이거를 영구히 동일한 환율로 거래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홍콩 입장에서는 야, 니들이 그걸 끊어도 안 돼. 왜냐면은 우리가 달러가 얼마를 갖고 있냐면은 5월 말 기준 440조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인민은행, 중국 중앙은행은 무려 3조 달러, 3600조가 넘는 돈을 달러로 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외환보유액이죠. 이거를 다 활용을 해서 1홍콩 달러와 1달러를 교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니들이 우리 들어오는 달러를 끊어도 우리는 거의 무한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저게 끊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달러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홍콩에 썼어요. 73% 이상이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고 달러를 갖고 오는 어떻게 보면 공급망으로 쓰였는데, 이게 끊기면은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 영구히 바꿔줄게. 아까 봤지? 우리 외환보유고가 얼마고 갖고 있는 돈이 4,442억 달러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정말로 홍콩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 폐기제가 무너질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홍콩 금융관리국이 달러를 들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1달러에 7 홍콩 달러라고 치면은 우리가 홍콩 달러를 갖다 주면은 홍콩 금융관리국은 무조건 달러를 줘야 돼요. 근데 외부에서 홍콩 달러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계속 갖다 줍니다. 그럼 얘네들은 계속 달러를 줘야 돼요. 갖다 주면 주고 US 달러를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돈 이상으로 홍콩 달러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다. 그러면은 갖고 있던 US 달러가 만약에 바닥을 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외환위기예요. 여기서 외환은 US 달러죠. US 달러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외환위기예요. 이게 우리로 치면 IMF예요. 우리나라 IMF가 온 게 우리가 원화가 없어서 IMF가 온 게 아니죠. 달러가 없어서 왔죠. 아, 원화는 한국은행에서 찍으면 돼. 야, 원화가 없어서 위기가 올 리도 없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뭐 1경원이라도 찍으면 되는데, 아무리 찍어봐야 달러가 없으면은 국제 결제가 안 되니까 저게 터지는 게 외환위기인데, 만약에 홍콩이 흔들린다고 생각되면은 전 세계의 하이에나 같은 무리들이 홍콩 달러를 들고 와서 US 달러로 바꿔달라 그러겠죠. 왜냐면은 자, 밖에 보니까 니들 홍콩 달러 1달러에 7 홍콩 달러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한 20 홍콩 달러다. 가치가 떨어진 것 같아. 1달러가 7이 아니라 1이 20인 것 같아. 근데 홍콩 금융관리국은 무한으로 7로 바꿔준대.
대박이죠. 그러면 20을 갖고 와서 3US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무한으로 만약에 바꿔주면 이게 대박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듯이 저렇게 해서 못 버텼던 게 옛날에 조지 소로스 형이었죠. 영단은행이 그때는 자기가 파운드였는데 독일의 마르크화로 무한정 바꿔줄게, 우리는 마르크화 외환 보유가 충분해,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조지 소로스 형이 계산을 막 해보더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형들 그 꼴을 보니까 니들 못 버틸 것 같은데, 야 우린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나에게 힘을 줘. 그래서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뜯어먹자고 덤벼서 수요일날 엄청난 돈을 퍼부었죠. 파운드 줄게, 마르크 달라고, 한마디로 홍콩 달러 줄게, US 달러를 내놔를 무한정 갖다 바치니까 결국에는 갖고 있던 외환 보유고가 날아가면서 영국 영단은행에 날아갔던 게 영국의 검은 수요일인데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거에 대해서 지금 베팅을 하겠다고 나오는 데들이 생기고 있어요. 7월이에요. 홍콩 달러 패그제가 위태위태하면은 해치 펀드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지금 1달러에 7 홍콩 달러인데 이게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7이 아니라 못 버틸 거다라는 똑같은 베팅이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 지금 올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콩 달러 패그가 깨진다 해서 뭐 카일 베스 이 아저씨인데요. 지금 올인을 한다. 근데 웃긴 거는 그 자기 돈으로 올인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펀드를 모으고 있어요. 한마디로 올인을 하긴 할 텐데 네 돈으로 올인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 올인을 하긴 하는데 자기 돈은 잘 모르겠고, 지금 펀드는 남의 돈이죠. 펀드는 네 돈으로 내가 올인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눠 먹자는 거죠. 뭐 아니면 도잖아요. 이거 여기 나오죠. 18개월 뒤에 홍콩 달러 패그제가 유지되면은 투자자들이 모두 돈을 잃게 되는 구조다. 0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홍콩 달러 패그제가 없어져, 홍콩 달러가 마이너스 40%로 추락하면은 지금 1200원짜리가 예를 들면은 1600원이 되면은 64배 나는 겁니다. 이거 복권이잖아. 복권. 64배냐 0이냐로 걸겠다는 거예요. 패그제가 무너진다 아니다. 제2의 조지 소로스가 되고 싶은데 내 돈 말고 네 돈으로 유어 머니로 하겠다는 거지. 펀드의 출범을 앞두고 있으니까. 좋네요. 훌륭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거는 예전에는 헤지 펀드들이 이걸 했는데 지금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거를 만약에 홍콩의 폐지제를 무너뜨리겠다라고 미국 행정부가 얘기하겠다는 거는 정부가 하겠다는 거죠. 세상에, 미국 정부가 중국이 결정한 패그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무한으로 여기다 셀을 치겠다는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여기 공급을 끊겠다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헤지펀드가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이렇게 정부가 하려니까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 돈 많다, 나 달러 많다, 3조 달러 받지, 해볼 테면 해보든가. 이게 쉽사리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사실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만약에 홍콩시가 저렇게 지속되면은 홍콩의 달러를 패그해 놓은 게 저거를 끊어버리면은 홍콩 경제는 완전히 나가리죠. 저거는 엄청난 위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문제가 저게 만약에 저렇게 돼서 진짜 홍콩 달러가 아니면 위안화가 막 이렇게 춤을 춘다, 이렇게 저기 막 되면 진짜 춤을 출 수 있잖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시장 사람들도 설마 저거를 건들지 않을 거 생각하는데, 나라 대 나라가 홍콩의 환율을 갖고 정말 갖다 부딪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부딪히면은 그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원달러는 홍콩 달러나 아니면 위안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이 연동될 가능성과 두 번째는 홍콩이 날아가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금융 허브로 꼬레아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 희망은 있다는 거와, 물론 외국에서는 지금 홍콩의 패그제는 만약에 저걸 깨면은 진짜로 홍콩에 날아가면서 중국의 달러를 수급할 길이 잘 없어지거든요. 미국, 중국이 한마디로 거의 화폐 전쟁을 벌이겠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더군다나 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